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남 원기둥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코스닥 일봉 차트입니다. 자, 오늘 12월 달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시장이 먼저 조정을 받은 상태라서 크게 변동성이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겠는데요. 변동성이 없었고 오히려 시장이 강하게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1.67% 급등하면서 1022포인트로 마감했는데요. 코스닥이 오늘 이 양봉으로 인해서 이 120일 이동평균선도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네. 지금 이 파란색이 외국인들의 이제 보유 금액인데, 외국인들이 이제 10월 말일부터 보유를 이제 점점 높여가죠. 보유했다가 팔았다가, 이렇게 하다가 계속해서 최근에도 이제 다시 외국인들이 사고 있죠. 자, 이로 인해서 지금 코스닥이 지금 수급이 좋아지고 있고, 기관들도 최근에는 이제 그동안 계속 팔다가 최근에는 매수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이 지금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코스피도 보시면 코스피도 역시 강하게 합니다. 네, 강하긴 해요. 오늘 뭐 0.93% 상승하면서 3000포인트를 넘어서 3029포인트로 마감을 했죠. 자, 코스피도 보면은 외국인들이 11월 중순부터인가요? 이때부터 지금 사고 있고, 그리고 기관들도 지금 최근에 좀 샀습니다. 자, 코스피도 지금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하고 있는데, 코스닥은 지금 122동 평균선 돌파했으니까 여기에 있죠, 여기. 하지만 코스피는 아직 여기 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코스피도 지금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강세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좀 지수의 흐름이 괜찮지만 결국 이 수익률 게임은 여기 코스닥. 예, 코스닥 쪽에서 이 수익률 게임이 일어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뭐 업종별로 흐름을 보면 코스피도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다 올랐고요. 건설만 빠졌습니다. 건설만 조정하고. 그 다음에 코스닥도 보시면 코스닥도 오늘 뭐 통신 방송 서비스, 뭐 방송 서비스, 종이 목재 이 세 개의 업종 빼고는 다 올랐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이 다 좋았던 거죠. 전반적으로.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보시면 코스피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1%, SK하이닉스가 2.9%, 그리고 네이버가 1.1% 상승을 하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렸고요. 그 외에 이제 카카오라든가 뭐 기아, 그다음에 뭐 셀트리온, 카카오페이 이렇게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했고, 코스닥도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54%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 뭐 펄어비스 등에서 시총 1위부터 7위까지가 다 상승을 했죠. 그리고 또 9위부터 11위까지도 다 상승을 했습니다. 이 코스닥의 시가총액 흐름을 보시면요. 그동안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압도적으로 원래 시가총액이 1등이었습니다. 지금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시총이 지금 13조거든요. 근데 2위 에코프로 BM이 주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1조예요. 11조 9천억 대니까 거의 12조죠. 시가총액이 지금 1조 정도밖에 차이 안 납니다. 이대로 가면 뭐 따라잡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넘어설 수도 있는 흐름들이 나올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면 지금 시장의 흐름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을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이 코스닥에서 잘 나가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밀리기 시작했죠. 제약바이오 원래 그 코스닥 시총 상위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있고, 그 다음 셀트리온 제약, 알테오젠, 시젠 말고는 없죠. 지금 4개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절반 이상이 제약바이오 종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자리를 어떤 종목들이 차지하고 있죠? 2차전지 쪽, 에코프로비엠, LNF, 그 다음에 첨보, 그리고 2차전지 쪽과, 그 다음에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 이런 게임주들 2차 전지하고 게임주들이 과거에 이 제약바이오가 차지하던 그 자리를 지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오는 16일 날 FOMC 회의가 열려 있는데요. 지금 예상치를 보면 기준금리가 상향되고 자산 매입 종료 시점도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 테이퍼링을 이제 발표는 했죠. 네. 테이퍼링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원래대로 하면 미국 연준은 2022년인가요? 2022년까지는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네. 라고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 발언을 좀 뒤엎었죠. 그래서 2022년에는 금리 인상을 1회를 하겠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2023년에는 2회를 하겠다.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이 아마 2023년까지인가 봐요. 2003년까지 인상을 안 하기로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말을 바꿨죠. 2022년에 1회 오르고 2023년에 2회가 오를 수 있다. 그러면 총 3회가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테이퍼링이 실시가 되고 금리 인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 테이퍼링을 빨리 실시하고 금리 인상을 하냐? 문제는 물가입니다. 물가가 예상치보다 엄청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10월 소비자 물가가 6.2%, 11월도 지금 6.7에서 6.9%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물가가 엄청나게 빨리 오르니까 시장에 풀어놓은 자금들이 이제 걷어들여야 돼요. 그래서 테이퍼링을 하는 거고 이제 금리 인상을 이제 서두르는 겁니다. 그런데 12월 점도표에서 22년과 23년에 물가 전망 상향 조정 예상을 하는데 2021년에는 물가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왜? 이때 돈을 너무 많이 풀었죠. 네,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작년부터 풀어줘온 이 돈들이 올해 진짜 이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던 거고 그 다음에 2022년과 2023년도 이제 물가가 원래 2%대에서 지금 3%대로 상향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렇게 이제 기준금리가 이제 1.0%까지 2023년까지 인상이 되더라도 이제 물가를 감안하면은 실질적으로 기준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 1%다.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런 의미고요. 그리고 이제 연순의 이제 자산 매입 종료 시점, 이 테이퍼링 시점은 예상보다 지금 2, 3개월 앞당겨져 가지고 지금 내년에 3, 4월 달에 종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4월 달에는 FOMC 회의가 없어서 지금 가장 빠르게 내년 5월부터 아마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5월 아니면 6월 달에 아마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금리 인상이 주식 투자에 악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금리 인상을 왜 합니까? 지금 미국 왜 하죠? 지금 경기가 지금 후퇴하고 있으니까 금리를 인상을 하나요? 아니면 경기가 지금 호조세 좋아지고 있으니까 금리 인상 하나요?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좋아지고 있어. 경기가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 기업들의 실적은 어떻게 돼요? 좋아지죠. 당연히 경기가 좋아지는데 그럼 실적이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주가는 올라가겠죠. 이 금리 인상을 단편적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고 이걸 하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지금 경제 상황이 좋아지니까 금리 인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는 흐름이 되는 겁니다. 자, 이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코스톨란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헝가리의 전설적인 투자자입니다. 여기에 이제 앙드레 코스톨란이라 그래요. 앙드레 코스톨란이 이분이 전설적인 투자자인데 이분이 이제 달걀 이론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금리에 따라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 달걀 모양의 이론을 만들었던 사람인데요. 자, 보세요. A부터 보겠습니다. 금리가 정점입니다. 금리가 정점. 그러면 금리가 정점인 건 이제 경기 상황이 안 좋아지면 이제 금리를 내리겠죠.
금리를 내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이제 채권.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채권 투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금리를 내려요. 금리가 이제 거의 바닥 근처까지 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부동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채권을 매도를 하는 거죠. 이때 부동산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금리가 저점입니다. 현재 상황이 이 상황이죠. 현재. 금리가 저점인 상황에서 이제 금리를 올리려고 하죠. 올립니다. 자, 금리를 한 단계 올렸다고 쳐요. 그러면 이때는 뭐 해야 돼요? 주식 투자를 해야 돼요. 주식. 부동산을 매도해야 돼요.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고요. 주식 투자를. 그래서 이제 금리가 서서히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오르겠죠. 오르고 이제 계속 올라가다 보면 금리가 어느 정도 정점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이때는 뭐 해야 돼요? 주식을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금리가 저점에서 이제 상승할 때는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 금리가 이제 정점에 이를 때, 정점 근처에 이를 때는 주식을 팔아야 됩니다. 이걸 이제 금리에 따라서 이 달걀 모양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화면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렇게 미국이 테이퍼링을 빨리 하고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전 세계 이제 유동성이 축소가 됩니다. 지금 시장의 자금들, 테이퍼링을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에서 자금들이 미국 같은 선진국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돈이 이동을 하고 있어요, 선진국으로. 그러니까 신흥국은 못 가요, 증시가. 근데 선진국, 미국은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돈이 지금 선진국으로 몰리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국내 그러면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자금이 많이 빠져나갔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한정된 자본이 있는 겁니다. 한정된 자본. 그럼 이 한정된 자본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자본을 가지고 어떤 종목을 사냐 이거죠. 어떤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경기가 좋든 안 좋든 고성장하는 산업이 있습니다. 고성장. 제가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리죠. 이 고성장 산업. 여기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고성장하는 산업이 뭐예요? 2차 전지는 계속 고성장하고 있죠. 전기차, 배터리 쪽. 그리고 새로운 고성장 산업이 뭐예요? 메타버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메타버스가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그리고 이 메타버스하고 연관돼가지고 NFT. 대체 불가능한 코인. 크게 보면 이 세 가지가 지금 고성장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금리 인상을 하고 테이퍼링을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좀 돈이 빠져나가더라도 그 한정된 자본 가지고 이 고성장 산업에 있는 종목들을 세력들이 매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현재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쪽 섹터에다가 계속 포트를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이게 그 자본 자체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대형주가 많이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작년 같기만 하더라도 유동성이 엄청나게 늘어나가지고 대형주로 돈이 몰리면서 대형주도 막 급등을 했죠.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올해부터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올해부터. 그리고 코스닥도 보시면 코스닥도 지수가 많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업종들의 종목들은 눌렸다 가고 이런 모습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고성장 산업들의 종목들이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주도주들을 볼게요.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은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2위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넘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2차 전지 양극재의 대장이죠. 이 종목이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 조정을 하더니 또 이틀 연속 상승을 하면서 또 21선을 돌파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올랐죠. 무서워서 못 삽니다. 너무 올라가지고.
이런 게 주도주의 모습입니다. 너무 올랐어. 너무 올랐어. 네, 너무 올랐어. 그리고 다음에 펄어비스. 펄어비스는 지금 코스닥 게임주의 대장이죠. 오늘 10% 급등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랑 NFT 관련들이 좀 조정하면서 같이 조정을 했죠. 조정했죠. 근데 지금 오늘 또 급등을 하면서 21.1로 올라탔습니다. 여러분들 눌림목하고 또 바로 올라타 버리잖아요. 이런 게 주도주라는 거죠. 그리고 LNF도 오늘 0.75%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LNF는 아직 에코프로 BM처럼 강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2차전지 여파는 좋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또 어느 순간 또 튀어오르겠죠.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펄어비스 다음으로 코스닥에서 좀 강한 게임주입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오늘 0.11%밖에 못 올랐어요. 아마 오늘 그 코스닥도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좀 영향을 받으면서 이런 종목들이 좀 못 갔던 것 같기도 해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카카오 게임주도 최근에 고점 대비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조정을 하면서 많이 좀 빠졌죠. 고점 대비 지금 20% 넘게 빠졌으니까.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어느 순간 튀어오릅니다. 어느 순간 튀어올라요. 튀어올라서 저 신고가 갑니다. 왜? 고성장에 해당하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요. 메타버스하고도 연관되어 있죠. NFT랑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첨보 2차전지 오늘도 2.3% 상승하면서 21.2로 올라탔고 또 신고가 이제 돌파 직전입니다. 아프리카 TV 이것도 이제 그 메타버스랑 좀 관련돼 있죠. 이건 뭐 인터넷 컨텐츠 관련주죠. 얘도 오늘 최근에 조정하더니 오늘 5.05% 급등하면서 또 21선을 돌파해버렸어요. 그리고 SM 엔터주죠. 엔터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목을 하라고 했습니다. 엔터주도 지금 메타버스 쪽에서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엔터주입니다. 엔터주도 최근에 좀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오늘 21선을 또 돌파를 했네요. SM.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브. 하이브는 뭐 BTS 소속사가 있는 그런 엔터주죠. 네. 하이브도 최근에 좀 눌림목 조정하더니 이제 좀 반등 나오고 있죠. 보시면 이렇게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뭐냐. 대형주가 아니에요. 대형주는 이런 모습의 종목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 중소형주예요, 중소형주. 중소형주고 지금 고성장하는 산업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동일한 업종을 강조를 해드리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 동일한 업종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업종들이 바로 주도주기 때문이에요. 주도주. 시세가 계속 우상향하면서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주도주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주에 집중을 하시고요. 자, 지금까지 오늘 주식시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